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꽃뱀은 꽃과 뱀의 합성어로 남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통칭하는 속어인데요. 남성을 홀리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관계를 맺고 신고 협박을 통한 합의금 갈취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가는 여성을 지칭합니다. 남자의 경우엔 제비라고 일컫는 편인데요. 이번엔 레전드가 된 꽃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키지마 카나에입니다. 그녀는 1974년생으로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절도 행각과 사기를 저질러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던 2009년 그녀가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되었었는데 그녀의 외모가 일본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검찰의 수사 결과 약 20여 명의 남성들이 키지마에게 결혼을 미끼로 500만엔에서 1억엔까지의 돈을 뜯긴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키지마의 혼인 빙자 사기를 수사하던 일본 검찰은 그녀가 만난 남성들 중 사망한 사람이 6명이나 되고 그 사망 과정이 석연치 않다 하는 사실을 밝혀내서 키지마가 연쇄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녀는 2009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무려 3명이나 되는 남성들을 연탄가스 자살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기소가 되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성이라고는 하지 않은 채 2013년부터 키지마 카나의 구치소 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유료 블로그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부터 기술한 자전적 소설인 예찬을 발표하였는데 이 소설에서 자신이 특별히 뛰어난 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또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죄로 재판받는 와중에 자신을 지원하는 60대 남성과 옥중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사형수로 도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이런 외모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설마 저런 외모인데 꽃뱀이겠어? 이 여자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철석같이 믿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일본인 중 또 한 명의 유명한 꽃뱀으로 우에타 미유키도 있는데요. 그녀는 도토리 연속 의문사 사건의 진범이었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명의 남성이 살해당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에타 미유키는 사토미라는 예명으로 뚱녀바인 제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며 손님으로 온 남성들을 유혹하고 동거까지 해가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에타 미유키 역시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재판 끝에 모든 남성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사형이 선고되었고 그녀는 2023년 교도소에서 식사를 하다가 목에 음식물이 걸려 질식사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연예인들 무고 사건들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을 향한 꽃뱀 사건은 은근히 굉장히 많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병진 사건이 있었는데 2000년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주병진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내게 되는데요. 여학생이라던 피해자는 알고 보니 술집 접대부였고 맞은 흔적은 지인들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해서 만들었으며 합의금을 증인들에게 나눠준 정황까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주병진 측에선 이 사건이 자해 공갈 사건이었다며 그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연예인 무고가 종종 화제에 올랐었는데 2009년엔 여기자가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개월이 나왔다고 주장하다가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고 2010년엔 태진아의 아들 이루의 연인이었다는 작사가 여성이 등장해서는 이루의 아이를 가졌었으며 폭언, 폭력, 낙태, 강요 등을 태진아 부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결국 허위 주장으로 밝혀져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변기 발언으로 유명했던 박유천 사건까지 경찰이 무고로 정리했었는데요. 그러다 박시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박시우는 201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주연을 맡으면서 떠올랐던 차세대 스타 중 한 명이었는데요. 준수한 얼굴에 연기도 잘해서 드라마들에서 주연을 많이 맡아 연기를 하며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칭도 붙었었는데 2013년 박시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연예인 지망생인 한 여성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박시우를 고소한 건데요. 지인의 소개로 박시우와 술자리를 함께 했으며 취해 정신을 잃은 뒤 깨어보니
보니 박시우의 집에서 못된 짓을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꽃뱀이다 아니다 라는 카더라식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보도되었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과 다른 사람의 카톡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카톡엔 이번 건은 큰 건이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돈을 확실히 받든지 박시우를 추락시키든지 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하고 피해 주장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력을 발휘하겠다는 답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결국 피해 주장 여성에게 10억 요구하라고 조언을 했던 사람은 박시우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 내막을 알고 보니 그녀가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본인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 거기에 심지어 남친까지 개입되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예인 지망생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약 3년여간 그는 활동을 쉬게 되었었는데요. 다시 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전성기 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는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이진욱 무고 사건인데 이진욱이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보여줬던 표정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백이 넘쳐났었고 실제로도 이진욱은 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피해 주장 여성은 1심에선 무고죄로 무죄를 받지만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필리핀 꽃뱀 레전드 사건이라며 지금도 돌아다니는 일본 서프라이즈 방송 짤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1998년 필리핀 마카티에선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는 영국 청년 스티븐이 현지인 이블린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블린과 스티븐은 잘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블린은 문란했고 사업으로 바빴던 스티븐의 눈을 피해 다른 필리핀인 남자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남편의 재산을 일부 빼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이블린은 스티븐에게 불만만 생겨났고 하지만 스티븐과 이혼하면 풍족한 생활이 끝날 게 뻔히 보였기에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하던 스티븐은 3인조 강도의 습격을 받고 피살되었는데 집에는 이블린뿐만 아니라 스티븐의 동업자들도 있었지만 강도는 금품은 건드리지 않고 스티븐만 살해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강도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어머니 마가렛은 허겁지겁 영국에서 필리핀으로 날아왔지만 마가렛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의 차가운 시신이었다는데요. 필리핀 경찰 측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도는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마이크라는 인물은 강도들이 도망칠 때 그들을 목격했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는 방범 장치가 전혀 울리지 않았다며 범인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부에 공범이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마가렛은 이블린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집 열쇠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자 이블린이 갑자기 화를 냈고 그때 마가렛은 이블린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마가렛은 이블린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며 탐문 수사를 했는데 마가렛은 이블린을 신고했지만 필리핀 경찰은 마가렛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가렛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블린의 뒤를 캤는데 사설 탐정은 이블린과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의 정체를 밝혔다는데요. 심지어 스티븐의 친구 마이크는 이블린의 내연남이 스티븐을 습격한 강도의 인상착의가 일치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었고 이블린의 내연남 아놀드와 공범 알렉스까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놀드와 알렉스는 이블린이 공범이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블린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남아있다가는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대사관의 조언에 따라 마가렛은 손자 둘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자 이블린은 손자들을 유괴했다며 마가렛을 유괴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대로 필리핀에 다시 입국하면 자동으로 체포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렛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고 나머지 공범은 이블린 주변
착한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블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제보를 요청했고, 이블린의 언니로부터 스티븐이 살해되던 날 자기 남편 로버트가 이블린의 연락을 받고 외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언제 입막음을 위해 살해당할지 몰라 극도로 불안해한다고 말했다는데요. 마가렛은 로버트에게 연락해 자수를 권했고, 결국 로버트는 자수하여 이블린이 주모자라는 사실을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4년 2월 꽃뱀 이블린은 체포됩니다. 마가렛은 유괴 혐의로 체포될 위험을 각오하고 필리핀으로 입국해 이블린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필리핀 경찰은 마가렛을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법정은 이블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오랜 싸움에 어머니의 집념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